안녕하세요.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시간입니다. 진행의 김민경입니다. 시장이 오늘 블랙데이를 보냈습니다. 중동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란에 대해서 대규모 이 공격 결정이 임박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선박에 피해를 입히는 이란을 향해서 또 이란의 동결 자금으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두 나라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고조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가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오름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또다시 커진 모습이었죠. 양지수 모두 하방 압력이 세게 가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매도 사이드카 발동을 했고요. 코스피는 하루 만에 다시금 7,000선을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오늘장에서 5% 넘게 하락세를 보이면서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이 조 단위로 매도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달 내내 5% 급등하면 다음 날 바로 5% 내리는 이 하방에 대해서 끌어내리는 힘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오늘장에서도 역시나 작용을 하면서 5% 넘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의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 50분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의 흐름인데요. 코스피부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모두 다 약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애프터마켓에서도 계속해서 하락 흐름 이어가고 있죠. 사실 오늘 새벽에 인텔이 예상보다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장에서 반도체주들 약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장중에 이 모건 스탠리의 숀 킴 반도체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이 반도체 겨울이 오고 있다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맞춘 분이거든요. 이분이 또 반도체 관련해서 정전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이 뉴스가 아닌 이런 SNS를 통해서 소문처럼 확산이 되면서 반도체 관련된 투심을 좀 자극한 모습입니다. 오늘장에서 6% 넘는 하락으로 애프터마켓에서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SK스퀘어, 삼성전기, 현대차 모두 다 파란불 켠 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1위부터 5위 모두 다 약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로봇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시세를 분출해줬는데 오늘장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더 세게 출회가 되는 모습입니다. 두 자릿수 이상 급락세를 애프터마켓에서도 계속해서 보이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시장에서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들, 상승률 상위 종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코스피 종목들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종목들의 시세가 사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일단 8% 넘게 강세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어제 또 실적을 발표를 했죠.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오늘까지도 이 모멘텀이 작용이 되는 모습입니다. 8.7% 애프터마켓에서도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외에는 메리츠 금융지주, 풍산, BGF 리테일, 유한양행이 상승률 3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봐야겠죠. 코스닥 내에서는 듀켄바이오가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상한가 계속해서 유지한 채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파킨슨병 관련된 이 진단제를 또 FDA에 등록을 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애프터마켓에서도 계속해서 견조한 상한가 이어가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은 저녁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 TV 보시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주식창 켜기가 무서운 모습입니다. 하루 오르며 하루 내리고 그것도 급등 급락을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 투자자분들의 피로도 또한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또 급락세를 가져갔죠.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5% 넘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과연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우리가 어떤 섹터를 또 눈여겨봐야 될지 시장 관련된 이야기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최영동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사실 최근의 시장의 흐름을 보면 주식창 보기가 너무 무서울 정도로 급등과 급락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만 서킷 브레이커가 41번이나 예. 발동을 사이드카, 사이드카가 그렇죠. 41번이나 예. 발동을 했다라고 해요. 정말 저 역시도 헷갈릴 정도로 너무나도 빈번하게 나오기 때문에 참 이게 시장이 맞는 건지 걱정이 예.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오늘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 국내 증시가 유독 많이 빠져서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더 힘드실 것 같은데 예. 일단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앞서서 우리 앵커님이 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또 국내 증시의 현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그만큼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은 또다시 양시장 또 매도 사이드카가 나올 정도로 좀 극심한 변동성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변동성의 끝을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많은 분들께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시장이기는 하지만 또 이 역시도 또 시장의 일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시장 상황 자체는 또 언젠가는 또 끝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또 오늘 1시간 또 여러분들과 함께 좀 무거운 마음이긴 하지만 또 다음 주를 준비하면서 항상 주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나온 과거를 보는 것보단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또 오늘 1시간 또 이야기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황 짤막하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10거래 연속 사이드카 나갔습니다. 뭐 사이드카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죠, 여러분들. 네. 매수 사이드카와 매도 사이드카. 이제 오늘은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어제 구글의 실적 이벤트를 무난하게 넘기면서 사실은 좀 간과한 게 있죠. 뭐 갑작스럽게 지금 유가가 막 올라가고 채권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 어제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글 실적을 확인을 했는데 봤더니 잠깐만, 투자를 상향 조정을 시켰네? 그러면 우리 당연히 메모리 기업들 쪽으로 뭔가 이제 이익이 넘어오겠죠? 돈을 쓰겠죠? 라는 그러한 논리들을 가지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중심 뭐 여타 우리나라 증시를 다 끌어올리는 그러한 상황들이 전개가 됐는데 이게 눈 딱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 버린 거죠. 근데 때마침 여전히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서로 여전히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 브렌트율을 기준으로 100불이 넘어간 상황이고 채권금리도 4.7%대까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또 인플레에 대한 이야기들, 두려움들이 있겠죠. 근데 이 인플레이션에 갑작스럽게 왜 두려움이 됐을까라는 고민일인데 다음 주에 FOMC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FOMC의 금리 동결은 뭐 거의 기정사실화인 건데 과연 여기에서 발언 수위가 어떻게 될지 또다시 시장에서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심리 자체는 구글이 캐펙스 투자, 자본 지출을 늘렸어.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아니고 구글의 FCF,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데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건가? 라는 거에 대한 방점으로 완전히 시장 심리가 확 바뀌어버린 거고 마침 유가도 올라가고 있고 채권금리도 올라가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 그리고 막상 또 이번 주 금요일이 끝나게 되면 다음 주에 FOMC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여러분들? 또 뭐가 있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요게 있죠. 마소 실적 대기가 있고 메타에 대한 실적 대기가 있고 아마존에 대한 실적 대기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구글이 마이너스 현금 자체가 없는 거예요, 회사에. 현금 자체가 없는데 투자를 집행하는 거에 대한 기쁨도 잠시. 과연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와 아마존이 똑같은 형태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제 의구심이 불다 보니까 시장은 큰 폭의 조정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앞서서도 제가 서두에도 인사 말씀드리면서 과거를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시장은 미래를 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쪽에 대한 변동성들 그리고 지수를 밀어내다 보니까 전체적인 종목군들을 다 하락으로 이끌어버리는 뭐 맥도덕 장세라고 하긴 좀 그래요. 뭐 레버리지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오늘 장중에는 또 단독 정부에서 이제 이 레버리지와 관련된 정책 자체를 8월 달에 실행하는 게 아니고 7월 달 말로 실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으로 변동성들을 좀 키워가는 그런 흐름들이지 굉장히 좀 급격하게 좀 나왔던 하루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상승했던 종목군들은 사실은 뭐 의미를 찾기가 좀 어렵기는 해요. 오늘 대부분에 보시게 되면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자에 대한 상승 종목군들은 약간은 좀 시장에서 뭔가 이제 중심이 되는 종목군들보다는 좀 변방에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강한 상승 흐름들. 다만 이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빠르게 반등을 했다라는 거 정도. 이 정도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외인들이 돌아왔어. 외국인들에 대한 귀환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일주일 하루에, 그러니까 일주일 한 주 동안의 거의 대부분의 시황은 외인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역시나 외인들 오늘 4조 원 규모의 매도 진행을 하면서 국내 증시에 많은 자금들을 좀 신뢰감 있게 뭔가 이제 잔존 자금들을 남겨놓지 않은 그러한 시장 분위기가 연출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올라갈 수 그러니까 막상 이렇게 딱 보니까 여러분들 올라가는 만한 내용보다는 시장이 빠지는 내용들밖에 안 보이시죠? 뭐 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이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이슈들만 우리가 좀 눈에 들어오고 희망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또 빠질 때는 빠지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만을 가지고 또 시장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지수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이 일봉이고요. 코스피 일봉입니다, 여러분들. 일봉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주봉이에요. 네, 주봉입니다. 우리가 앞서서는 시장 왜 빠졌어요? 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다면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시장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점검을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좀 많이 빠지셔서 좀 심리적으로 많이 짜증나시죠? 저도 사실은 오늘 엄청 짜증나더라고요. 짜증나는 표현을 방송에서 쓰면 안 되는데 정말 그 정도로 이 시장의 변동성들이 좀 극에 달한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7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해드렸던 부분들이 사실은 지수 기대하지 말자라는 것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최선으로 보게 되면 7,300선을 기준으로 해서 요 박스권 안에서만 움직이게 되면 사실 7월 달은 굉장히 선방한 달이 될 겁니다라는 이야기들을 제가 6월 달 말 그리고 7월 달 초서부터 계속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깨졌죠. 여기서 60일선 이탈하면서 7,300선 깨고 5월 달, 6월 달에 저점 깨기 시작하면서 밀렸어요. 그죠? 근데 그 기간이 지금 2주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박스권이 진행이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보시면 최근에 보여줬던 이번 주 월요일서부터 시작이 됐었던 저점 구간들을 깨지 않는 지수상에서 끝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레벨은 다운이 되긴 했지만 레벨은 한 단계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지수 자체는 이 범위 안에서 변동성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사이에 워낙 급등과 급락 그리고 우리가한테 뭐 애기한테 사탕 주고 뺏는 것처럼 한 번 줬다가 또 뺏고 한 번 줬다가 뺏고 이런 장세가 되다 보니까 피로감들이 상당히 쌓이실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하나 뭐죠, 여러분들? 올라갈 때 매수하신 분들은 그 다음날 또 급락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배로 손실을 이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전개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필요한 장세죠. 다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은 여전히 120일선에 대한 지지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주봉으로 넘어와서 보시게 되면 6,300선에 대한 지지가 확인이 되면서 오늘 이번 주 기준으로는 양봉 출현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주 초반 월요일 날 시작했던 가격 대비해서 금요일 날에 대한 주가가 지수가 일단은 높게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동안에 4주, 5주 동안 이어져 왔던 하락 부분들이 딱 스탑이 걸린 의미 있는 한 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만을 놓고 보게 되면 상당히 피로감들을 많이 느끼실 수는 있지만 좀 이 시계열을 좀 길게 일주일 단위로만 놓고 봤었을 때는 일단은 우리가 기다렸던 5주 만에 양봉이 출현한 한 주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거든요, 여러분들. 다음 주. 그러면은 똑같아요, 여러분들. 다음 주 일정 뭐가 있죠, 여러분들? 첫 번째, FMC 있죠?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삼성전자 있죠? 삼성전자 본 실적 있죠? SK 하이닉스 실적 있죠? 그리고 미국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있죠? 그 다음 메타 있죠? 아마존 있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구글에서 나왔던 이슈들이 만족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준다. 마소도 마찬가지고 메타도 마찬가지고 뭐죠, 여러분들? 아마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전년 실적 발표했죠. 근데 세부 사업부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어요. 세부 사업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본 실적에서 나올 거고요. 그리고 또 컨퍼런스 콜을 할 겁니다. 그럼 이 컨퍼런스 콜,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겠죠. 컨퍼런스 콜을 한 상태에서 과연 이제 주주환원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여전히 장기 계약에 대한 이야기들을 장밋빛 전망들을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은 다시 한번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이게 핵심이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메타도 마찬가지고 아마존도 마찬가지예요. 구글이 어찌됐든 FCF 잉여 현금 흐름 자체가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본 지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사활 걸었거든요. 당연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현재로서는. 메타도 마찬가지고요.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누구 하나가 스탑을 걸 수 있을 만한 조건이 안 돼요. 다 투자할 거야. 이 경쟁에서 여기서 한번 딱 뒤처지기 시작하게 되면 AI 시대에서 우리는 나락으로 갈 거야. 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이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확인을 해준다고 하게 되면 구글 실적 발표하고는 시장이 환호했던 것처럼 똑같이 반응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미국과 이란이죠, 여러분들. 지금 전쟁하거든요. 확전으로 가고 있죠, 여러분들. 생각했던 것보다 길어져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 변수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들을 보자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뭐죠, 여러분들? 트럼프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를 이겨야지만 자기의 정치적인 무언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뭔가 이 발판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건 제가 나중에 저희 라이브 일요일 날 있을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되면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이 상황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유가가 지금 갤런당 4불 정도가 현재 기준으로 한 5불 가까운 유가 상승이 나오게 되면, 소매 가격이 형성이 되게 되면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도 유가가 5불 때 거의 근접했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바뀐 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죠. 미국은 차가 없으면 생활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뭐죠, 여러분들? 지금 드라이빙 시즌, 휴가철입니다. 휴가철. 유가 올라가는 거는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계절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외의 것들로 인해서 유가가 상승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트럼프는 어떻게 되죠? 인플레를 못 잡아버려야 되죠. 그렇다고 되면 지금 미국과 이란에 이렇게 좀 격화되는 모습들은 또 주말에 아마 지금 나올 거예요. 속보들 아마 계속 나오는 것 같던데 보니까 뭐 복수전이다 이러면서 되게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막 나오면서 나오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뭔가 이제 이슈가 좀 커지면 내가 하고 싶다라는 뭐 반대되는 그죠? 그러니까 뭐 강한 긍정은 강한 부정이 될 수도 있다. 뭐 요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이 이렇게까지 좀 극단적으로 좀 강하게 기존과는 다르게 대이란 정책들을 이렇게 강하게 내보내는 거는 곧 끝낼 수 있다라는 시그널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고, 그 상황 자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요 모든 것들이 하나씩 다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이란하고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면 또는 협상이 다시 이루어지게 되면 유가는 내려갈 거고요. 유가가 내려가면 채권금리 내려갈 거고요.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들 내려갈 거고요. 그러면 내려가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와 아마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 현재 현금이 없는데 투자는 계속 할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또 그거에 대해서 뭐 금리 내려가고 있으니까 뭐 충분히 앞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인해서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일 거야 라고 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또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오늘자 금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지난 4주간, 5주간에 처음으로 양봉이 출현했다라는 것들은 다음 주를 대기하고자 하는 심리들도 주가에 투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는 되게 길게 얘기 드렸죠. 문제 코스닥입니다, 여러분들. 어떡하죠, 이거? 너무 힘들어요, 코스닥은 진짜. 코스닥은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이거? 일단은 코스피가 좀 안정을 찾아야지 순환매가 도는 거죠. 근데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코스닥도 이번 주에 저점 자체를 깨지는 않았어요, 사실. 그리고 한 가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기존에 바이오 종목군들이 뜬금없이 올라와서 지수를 끌어올렸던 분위기하고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횡보를 하면서 순환매가 확인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봐요. 저도 어제 사실은 코스닥 지수가 4% 5%대 상승을 하면서 순환매가 굉장히 잘 돌았거든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바닥을 좀 견고하게 다질 가능성은 있겠죠. 그게 이제 9월. 일단은 레버리지 문제를 정부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다음으로 이제 도장 깨기 하러 들어오는 거죠, 코스닥으로. 그럼 그게 뭐죠, 여러분들? 9월 달에 있을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 이 부분들까지 고민을 해보게 되면 뭐 지금 보여주고 있는 캔들 자체가 막바로 뭐 V자 반등으로 보여줄 겁니다라는 건 예상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어찌됐든 요번 주에 보여줬던 순환매에 대한 강도를 놓고 보게 되면 기존의 순환매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매도한다는 개념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다음 주 시장에 대한 변동성들 초반에는 좀 불가피하겠지만 하나하나씩 뭔가 이벤트들이 다 끝나게 되면 주가에 대한 상승 랠리는 다시 시동이 될 가능성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시장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오늘 밤에 뭐 미증시가 오픈이 되면 뭐 저 같은 경우는 늘 10시 반 되면 미증시의 출발 흐름들을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전화 보는 거죠. 많은 분들이 사실은 딱 덥고 주말 동안은 좀 쉬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머리를 좀 맑게 좀 하시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다음 주 매매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쉴 거 다 쉬시고요. 저녁 8시입니다, 여러분들. 일요일이에요.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날 저녁 8시. 마지막 한 주죠. 7월 달의 마지막 주차. 마지막 주차의 마지막 7월 달의 마지막 저녁 주간 방송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늘 여러분들과 함께 일요일 저녁 8시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거든요. 다음 주 한 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앞서서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긴 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주간 전략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전히 뭐 요 제목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빅테크 못 먹어도 고 이게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여전히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닥주. 최근 들어서 이제 실적 많이 나오면서 막 올라가는 종목들 많잖아요. 그런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밤 미장 보실 분들 보시고요. 네, 대신에 토요일 날은 열심히 쉬시고요. 일요일 날 저녁 8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할 텐데요. 유료 문자 100원입니다, 여러분들.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시면은요. 우리 교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그거 참고하시고 일요일 날 저녁 때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우리 최영동 전문가님께서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 보신 분들 굉장히 힘 빠지실 것 같습니다. 또 주말도 있다 보니까 그래 던지고 가자라는 심리에 또 개인의 매도세가 또 많았었던 개인은 매수를 하고 또 외국인과 기관은 또 매도 우위를 가져갔죠. 조 단위로 매도세를 가져가면서 사실 좀 많은 분들이 시장 보시면서 지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올라갈 때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서 또 급락 흐름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 주식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안 오는 시장일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 우리가 일단 다음 주 같은 경우에 중요한 일정들이 많잖아요. 뭐 FOMC라든지 맞아요. 혹은 뭐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다음 주에 그래도 코스피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코스닥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예. 코스닥도 들고 계시고 그리고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 시장의 갈피를 정말 못 잡겠거든요. 이게 뭐 사이드카 계속해서 연달아서 발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면서 그쵸. 그냥 주식창 그렇다고 꺼놓고 있기도 그렇고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궁금하거든요. 네, 궁금하고 근데 화만 나고 어떻게 좀 주식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할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진짜 뭐 앞서서 앵커님도 코스닥 이야기하면서 잠깐 얘기하셨는데 그만큼 어려워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참 최대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하고 무언가 이제 전략을 짜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뭐 변동성 측면을 고려하게 되면 참 이게 사람 못할 짓이다. 라고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변동성이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최호 전문가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였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분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전이라는 단어를 그냥 여기다 딱 박아놓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네. 시장은 뭐다, 여러분들? 네. 참 예측 그 이상의 모습들을 보여준다. 그죠? 사람의 심리는 이게 측정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할 정도의 변동성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물론 그러한 심리를 투심으로 움직이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 거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이러한 시장에서 그리고 늘 우리가 내일의 승부주 시간을 통할 때 실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늘 해드리는 이유가 많은 분들께서 이러한 증시를 딱 경험을 하시게 되면 느끼시리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실전에 대한 노하우들을 이 차트의 정석에다가 어느 정도는 제가 담아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교육방을 통해서 이번 주말에 노셨으면 좋겠는데 또 공부하시라는 말씀드리면은 또 싫으실 거 아니에요. 받아두세요. 오셔서 받아두시고 나중에 이제 조금 이제 휴가 기간 지나고 나면 그때 공부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미리미리 들어오셔서 받아두세요. 자, 이 차트의 정석에는 딱 3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거 얘기 안 해요. 매매 원칙에 대한 이야기들. 근데 이 매매 원칙을 적어도 3개는 가져가자. 그 3개가 뭐? 상승장일 때, 하락장일 때, 횡보장일 때. 그 다음에 주가 변곡점입니다, 여러분들. 주가 변곡점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수의 변곡점을 찾잖아요. 자, 우리 박스권 하단 지지가 될 거예요. 또는 박스권 하단, 상단 돌파되게 되면 시세가 더 분출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발생되는 것도 변곡점이고 여기서 발생되는 것도 변곡점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6,300, 7,300 봤는데 갑자기 하단 내려와서 6,300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변곡점들을 찾는 거죠. 근데 그 변곡점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딱 치환을 시켜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할 땐지 매도를 할 땐지 또는 내가 지켜보고 있던 종목이 내가 매수를 하려고 하는 자리까지 왔네?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변곡점들을 찾는 거죠. 그리고 매수 변곡점인지 매도 변곡점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면 돼요. 이게 끝이에요. 없죠, 여러분들. 그죠? 물론 그 이전에 시장에 대한 매크로에 대한 그리고 업종에 대한 공부들은 늘 하고 계셔야 돼요.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간단하죠? 그 내용들을 이 차트 정석에다가 제가 넣어놨으니까 많은 분들 오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차트 정석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봤던 종목들 한번 리뷰를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펌텍코리아라는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 제가 7월 2일 날 말씀드렸거든요. 그때가 언제였냐? 요 박스권 돌파되는 요 시점에서. 보이시죠, 여러분들? 여기입니다. 여기 돌파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단기 쌍바닥 만들고 저점 찍고 여기서 대량 거래량 실리기 시작하면서 돌파 직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퍼스트 클래스에서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근데 제가 이 종목을 갑자기 오늘 또 왜 들고 나왔냐? 되게 심플하죠, 여러분들. 오늘까지에 대한 주가가 어떻게 나왔죠, 여러분들?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이렇게 조정받고 21선 지지받는 상태에서 다시 올라갑니다. 오늘 아마 대부분의 올라갔던 종목군들 중에서 10% 이상 올라갔던 종목은 이 종목을 굉장히 많이 눈에 보이셨을 거예요. 펌텍코리아. 그죠? 근데 이 종목이 왜 올라갔냐?
이제 7월 달 4주차 들어가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대형주 종목군들의 실적 발표 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8월 달도 들어가죠. 그러면은 중소형 종목군들 실적 발표합니다. 의외로 중소형 종목군들 실적 많이 나오는 종목들 많아요. 그래서 앞서서 제가 앵커님이 코스닥 이야기할 때 약간 좀 이렇게 갸우뚱하셨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중소형 종목군들이 올라갈 때 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개별주들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개별주들 움직이는 게 상당히 커요. 그리고 지수 자체가 이렇게 밀려 있는 상태에서 개별주에 대한 움직임들이 진행이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수 영향력보다는 뭐다 여러분들 순환매 관점에서 도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펌텍코리아죠. 오늘 시장 또 막 빠지니까 화장품 종목군들을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죠? 오전장에 달바글로버도 적당하게 올라왔고 코스맥스도 적당하게 올라왔고 제가 내일장 포스트크래스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도 적당하게 올라갔죠. 그리고 펌텍코리아도 적당하게 또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왜 올라갔을까요? 시장이 밀리니까요. 시장이 밀리는데 실적 베이스를 기준으로 주가에 대한 턴어라운드를 확인했던 종목군들이 다 이런 종목군들이거든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실 거예요. 코스닥 종목에서. 이제 코스닥이 정상화가 돼버리게 되면. 그 종목군들을 딱 실적을 체크를 해보시게 되면은요,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펀더멘탈 이상으로 빠진 종목들이 되게 많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게 되면 코스닥도 올라오기 시작할 거고 그 종목에 대한 업사이드가 굉장히 크게 열려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펌텍코리아라는 종목입니다. 이 펌텍코리아가 뭐죠, 여러분들? 용기 만드는 회사. 무슨 용기? 화장품 용기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죠? 오늘 특히 달바글로버 같은 경우는 어제자 기준으로 해서 오늘 목표가 또 상향되는 리포트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럼 달바글로벌만 사실은 화장품 내에서 실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또 나름 또 ODM, OEM 기업들, 뭐 색조 화장품들, 기초 화장품 관련 종목군들 막 올라가요, 여러분들. 네, 그러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서브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도 실적이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눌렸다가 일시적으로 또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패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눌림이 어디에서 눌림이 되냐면 여기에서 눌림이 됩니다. 박스권 상단 돌파된 상태에서 조정받고 여기서 지지 세력들이 유입이 되면서 다시 리바운딩이 되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하락을 보여줬던 종목군들이 이런 식으로 바로 안 가요.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빠졌지만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로 올라갔다가 조정받았다가 올라갔다가 조정받았다가 올라갔다가 조정받았다가 이런 패턴들을 많이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7월 마지막이 딱 진행이 되게 되면 이제 바닥 끓이는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좀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시황 얘기해 드릴 때 이번 주가 변동성이 정말 사람 피곤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하지만 순환매가 기존에 보여줬던 순환매하고는 좀 다르다.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순환매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들이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뭐 시장이 빠졌어. 오늘 5% 빠졌어. 6% 빠졌어. 오늘 내 종목 10% 빠졌어. 라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런 포인트들을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희망을 잃지 마시고 너무 나쁘게 보지 마시고 다음 주에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의 방향성을 바꿀 수 있을 만한 이벤트들이 매일매일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그죠? FOMC에서도 케빈 허씨가 나와가지고 물론 지금 시장에서는 좀 매파적인 이야기하면 어떡하지라는 것들에 대한 걱정으로 시장이 충격을 좀 받는 거잖아요. 근데 막상 케빈 허씨가 사실 덜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도 거기에 또 안도렐리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할 거, 고민할 거, 그리고 시장에서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 할 만한 이벤트들이 너무나 많은 시장이에요. 다음 주는 정말 중요한 시장입니다. 자, 그 다음 종목도 보여드릴게요. 제닉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요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자리고 그 뒤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외바닥에서 이런 변동성들을 보여주는 종목군들을 찾기가 사실은 쉽진 않아요. 그런데 좀 심플하게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되게 단순합니다. 섹터를 보자.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왜 화장품주로 시작을 했냐면 오늘 시장 불안하게 움직이는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불안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섹터는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어제 많이 올라갔던 종목.
그죠? 그 다음에 반도체 종목, 반도체 밸류체인 종목들. 당연히 흔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시장은 뭘 본다? 내수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들을 보는 거잖아요. 어제 여러분들 화장품 보셨어요? 안 보셨을 거예요. 어제 여러분들 삼양식품 보셨습니까? 안 보셨을 거라고요. 왜? 내 눈은 다 뭘로 가 있어요? ESS. 풍력주, 태양광, 원자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소부장주들, 바이오 종목군들 다 이렇게 경기 민감주 쪽으로 다 보게 된다고. 근데 오늘 역전이 확 돼버리니까 뭘로 가죠? 다 화장품 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메커니즘을 아시면 돼요. 되게 단순하잖아요. 사실은 이런 상승 종목군들이 나오는 거는 메커니즘을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반대급부로 움직이는 거죠. 시장 약세일 때 화장품들 똑같은 트레이딩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러한 제닉 관련된 종목군들, 제닉 같은 종목군들은 눌렸다가 실적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확인이 되는지를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종목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래량이 실리기 시작을 하면서 발생됐던 요 양봉대에서 여러분들에게 처음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정말 딱 2주 만에 시장 엄청나게 출렁이는 요 과정 속에서 60%에 가까운 변동성들을 보여줬던 그런 종목들이다. 자, 그 다음에 달바글로벌이죠.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6월 10일서부터 계속 강조하고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달바글로벌입니다. 6월 달에 제가 여러분들 이 종목을 제가 한 2번, 3번 말씀드렸어요. 6월에. 10일 날 한번 말씀드렸고 18일인가? 예, 이날 금요일이죠. 이때 한번 더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6월 달에 제가 여러분들 달바글로벌에 대한 모든 히스토리를 다 말씀드렸잖아요. 왜 지금 시장에서 달바글로벌을 관심을 갖게 됐는지.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단발성으로 딱 끝내는 게 아니고 시장이 이렇게 출렁이면 이 달바글로벌을 관종에 딱 넣어놓으시고요. 보시면 돼요. 어떻게 흘러가지? 어떻게 흘러가고 있지? 어떻게 흘러가고 있지? 그러다가 이 종목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매번 올라가지 않아요. 올라갔다가도 이렇게 조정을 받는 구간들이 나와요. 그리고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한참 조정을 받아요. 그죠? 그러다가 또 이 종목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구간들이 또 나옵니다. 이게 뭐 차트가 만들어져서 갑자기 이 모양새들이 나왔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차트는 부수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 지점에서 여러분들 달바글로벌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게 6월 10일이에요. 근데 그 사이사이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 종목군들을 얘기를 해드렸다고요. 자,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자, 고점은 낮아지고요. 저점은 높아집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얘기를 할 때 삼각 수렴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네. 제가 차트를 아예 그냥 이거 뭐 하시고 보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차트가 만들어지는 거는 후행적인 성격들이 많으니 왜 차트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거죠. 이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실적 괜찮을 겁니다. 근데 실적이 괜찮은데 그냥 무작정 실적이 괜찮은 게 아니고 수출 데이터가 엄청 잘 나올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던 지점이 바로 여기죠. 그리고 시장이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부터 재미가 없어져요. 6월 중순서부터 막 이렇게 빠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실적 베이스가 안 나오는 종목군들은 이 흐름에서 엄청나게 많이 빠져버린다고. 근데 실적 베이스가 되는 애들은 오히려 궁극적으로 수급이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모이기 시작을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거래량이 증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올라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종목도 달바글로벌도 20% 이상 또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말씀드리고 나서. 제가 최초에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한 20만 원대였다고. 여기 정도였다고. 되게 심플합니다, 여러분들. 자, 달바글로벌 또 말씀드렸어요. 6월 18일 날. 똑같죠? 다른 거 없어요. 이때 말씀드리고 이때 또 말씀드리고 완벽하게 모이는 요 구간에서 에너지가 분출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밑에 스토캐스틱을 보게 되면 요 구간대에서 이 스토캐스틱이 우상향이 돼버리면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빵 올라가 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패턴들이 벌써 2가지가 나온 거예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주말 동안에 나는 공부하면서 좀 쉬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막연하게 차트만 막 보시지 마시고 좀 하나하나씩 좀 뜯어보실 때 바닥에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요 요런 패턴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특히 요거. 주가는 밀리는데 스토캐스틱은 우상향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 주 초의 주가하고 요번 주 말의 주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패턴들이 나오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음 주에 여러분들께서 직접적으로 투자를 할 만한 종목 또는 내가 이 종목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해서 매집을 해볼 만한 종목들이 나오실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이블 CNC라는 종목이죠. 이 종목 엄청 탄탄한 거 아시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을 정말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그때 가격대가 9,000원대 초반이었어요. 네.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드렸냐면 이렇게 사이드로 기는 동안에 꽤 괜찮을 거예요. 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에이블 CNC. 그러니까 뭐 변동성이 화려하게 나왔던 구간들도 있기는 있었어요. 막 11,000원대 거의 12,000원대 근접하는 변동성들을 보여줬던 때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때는 내가 이제 시장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이고 사실은 우리 내일의 승부주를 보시는 분들이 좀 본업이 있으신 거잖아요. 각자 자기의 할 일도 있으시고 본업이 있으신데 나는 주식시장 뭐 매일 못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 에이블 CNC는 사실상 효자죠. 왜? 현재까지 사이드를 기고 있어요. 현재까지. 네. 10,000원대 초반대에서 오늘 넥장에서 거래되는 거 가격 보니까 제가 1230원인가 거래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수가 올라가든 빠지든 이 종목은 바닥에서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왜 이렇게까지 변화되는 그림들이 없이 잘 진행이 되냐라는 것들이 실적이죠. 네. 미샤라는 브랜드의 유명한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게 아마존으로 넘어가고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기초 화장품, 색조 화장품에서 꽤 괜찮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 말 분기 기준으로 해서 500억의 매출액을 보여줬고 60억의 영업이익을 보여줬는데 이게 2025년도 3분기에 영업이익 적자였어요. 근데 4분기서부터 여러분들 뭐죠? 미국하고 유럽에서에 대한 실적 자체가 계속 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요번에 1분기에도 614억 그리고 94억 원의 영업이익을 만들어냈습니다.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될 수 있겠죠. 그런 기대감들이 있다 보니까 거래량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 종목이다 보니까 화려하게 뛰진 않지만 하방을 잘 견제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말씀드렸던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LS 일렉트릭. 이 종목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후에 22% 상승세가 진행이 됐어요. 어제 실적 나왔죠, 여러분들. 어제 실적 나왔죠. 어제 실적 굉장히 잘 나왔죠. 그런데 오늘 어제 실적 나오면서 한 7%? 8%대까지 갔다가 오늘 거의 10% 근접하게 또 하락했죠.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한번 체크하셔야 돼요. 뭘 체크하셔야 된다? 자, AI 밸류 체인을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들이 있냐 없냐 이거 체크하셔야 돼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 그러니까 항상 종목은 그 때가 있다라는 거. 그 때를 잘 맞춰서 그 타이밍, 변곡점들을 잘 맞춰서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면 세상에 우리 강효국 그 조련사 분 있죠? 세상에 나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나쁜 종목은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차트의 정석이라는 차트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전달을 해드린 거고 요 차트의 정석 받으셔서 공부해 보시게 되면 꽤 재미있는 공부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뭐 나는 나들이 갈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받아두시기만 하시고요. 요번 주에 나는 그냥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좀 시원하게 있자 라고 하시는 분들은 쉬엄쉬엄 보시면서 공부를 하실 수 있는 자료니까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유료 문자 100원입니다, 여러분들. 샵 3772번으로 최용동 또는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게 되면요. 우리 교육방 있거든요. 교육방 입장하셔서 차트의 정석 좀 신청하시게 되면 많은 분들께 이제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또 교육방에 입장을 하시게 되면 일요일입니다. 저녁 8시에 온라인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요 세 가지 주제에 대한 이야기 다음 주에 우리 시장 전략 한번 짜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코너에서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 종목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차트의 정석과 부합하는 종목에 대한 리뷰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시간만을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을 또 히든 종목으로 들고 왔을지 바로 한번 공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이게 금요일 날 참 이게 히든 종목 말씀드리는 게 참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이게 또 하루아침에 또 세상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좀 실적 기반의 종목, 그리고 이제 바닥을 좀 그려가는 종목들. 그래서 제가 뭐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상 우리 교육방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을 했냐면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보다는 약간 이제 바닥에서 이제 돌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이 있는 종목으로 조금은 좀 공부를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군들이 사실 뭐 오늘 시장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선방하는 그림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장이 뭐 이렇게 급락하는 과정, 사이드카까지 보여주는 과정에서 어제 우리가 공부를 했던 종목이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아웃퍼폼하는 모습들을 보고 지수는 밀리지만 그래도 시장 한 종목 한 종목들 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 역배열입니다. 하지만 지금 외바닥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일단은 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올라갔던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게까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이 종목이 다시 저점까지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 구간 내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격으로 좀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 이 종목에 대한 일정이 있어요. 근데 그 일정 자체가 이 종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에 대한 탄력도는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낙폭과대에 대한 순환매 관점, 그리고 이 종목이 보시면 투신권에서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 교육방입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예요. 3772번으로 입장을 하시게 되면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전략 이야기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 종목입니다. 자, 요 종목 마찬가지로 엄청난 횡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실적 시즌을 말씀드렸어요. 2분기 실적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개별주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교육방을 통해서 종목명과 전략에 대한 이야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히든 종목 두 종목 또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두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대응 전략 지금 바로 공부방 오셔서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주말 동안에 시장에서 무슨 뉴스가 나올지 불안에 떠시지 마시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일요일 저녁 8시에 또 무료 온라인 방송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다음 주 전략까지도 하루 동안에 미리 한번 짧게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트의 정석이란 이 전자책, 실전 투자에 있어서 전략적인 노하우가 담긴 책인데요. 이 책도 선물처럼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나는 이번 주말 동안에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다음 주만큼은 한번 투자 전략을 확실하게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 대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